전 세계를 누비는 여행자들 사이에서 요즘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한국은 마지막에 가야 한다. 거기 갔다 오면 다른 나라가 시시해진다고요. 오늘 소개할 터키인 여행 크리에이터 커플도 바로 그 말을 몸으로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필리핀 여행을 마치고 서울에 왔다가 두 나라의 격차가 너무 커서 말문이 막혔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경복궁 앞에 도착한 순간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화요일은 경복궁 휴관이었던 겁니다. 한국 궁궐은 각자 휴관 요일이 다릅니다. 경복궁은 화요일, 창경궁은 월요일, 덕수궁도 월요일식으로 제각각인데요. 해외에서 모르고 갔다가 문 앞에서 돌아서는 여행자들이 정말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입장은 못해도 바깥에서 바라보는 풍경 자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도열한 기와 지붕들, 돌로 쌓아 올린 붉은 목조 건물이 늘어선 그 장면은 카메라를 들지 않고는 못 베기는 풍경이었죠. 내일 꼭 다시 오자고 다짐하며 발걸음을 돌린 이 커플, 그 다음 향한 곳이 더 놀라웠습니다. 경복궁 바로 옆 국립박물관이었는데요. 여기서 이 커플은 완전히 멈추고 맙니다. 입장이 무료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들어가서 유물 보는 수준이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태블릿을 한 대씩 쥐어줬는데요. 전시물에 카메라를 가져다 대면 그 유물의 시대 배경, 관련 사건이 AR로 펼쳐지고 360도로 당시 풍경까지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기본 입장료가 우리 돈으로 약 25,000원이 넘고 AR 체험은 따로 돈을 더 내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한국은 그 모든 걸 무료로 태블릿까지 손에 쥐어주며 제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박물관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점심은 성수 근처 유명 김밥집이었습니다. 리뷰가 폭발적인 곳인데 막상 도착해보니 메뉴판에 한국어만 가득하고 직원들도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말이 통하지 않는데도 직원이 직접 메뉴판을 짚어가며 재료를 하나씩 설명해주고 번호표 시스템도 손짓으로 알려줬습니다. 두 사람이 남긴 말이 있는데요. 말이 안 통해도 이렇게 도와주려는 마음이 느껴지는 건 처음이야. 그리고 나온 김밥과 떡볶이. 빨간 국물 가득한 떡볶이를 한 입 넣는 순간 두 눈이 커졌습니다. 매콤하고 달짝지근한 그 맛에 바로 표정이 바뀌더니 김밥까지 한 점 찝어 같이 먹고 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어울릴 수가 있냐며 카메라를 향해 엄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 커플은 이날 이후 한식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향한 곳은 코엑스 스타필드 도서관이었습니다. 코엑스 쇼핑몰 안을 걷다가 도서관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두 사람 모두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원형 책장, 층마다 깔린 부드러운 조명,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며 책을 고르는 사람들. 그 장면을 한참 바라보더니 카메라를 돌리며 말합니다. 쇼핑몰 안에 이게 있다는 게 말이 돼? 세상에 쇼핑몰 안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어디 있을까요? 저녁이 되자 조명이 바뀌며 도서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따뜻한 빛깔로 물든 책장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한동안 카메라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낮에도 감탄했던 공간이 밤에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것. 그것도 한국이 가진 매력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은 종묘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는데 안으로 들어서자 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우거진 숲길이 이어졌습니다. 입장료는 단돈 1,000원. 두 사람은 이 금액에 한 번 더 입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에서 이 정도 규모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관람하려면 수만 원은 기본인데 안으로 들어가니 돌길 가운데로는 걷지 말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왕의 혼령이 지나다니는 길이라 일반인은 양옆 흙길로 걸어야 한다는 설명이었는데요. 수백 년 전의 의례를 지금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지켜온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해졌습니다. 종묘 입구의 스탬프 체험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통 문양 도장을 직접 찍어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일본에서도 비슷한 문화를 경험한 적 있다며 두 사람이 신나서 체험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명동 밤거리. 이 커플의 서울 여행에서 마지막 결정타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밤 11시인데 거리가 나처럼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터키에서라면 이 시간에 이렇게 거리를 활보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한국은 새벽이 되어도 불이 꺼지지 않고 혼자 걸어도 전혀 무섭지 않은 나라라는 게 이 커플에겐 그 자체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로터스 크림 길거리 디저트 한 입에 이 여행의 음식 결산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먹은 것 중 단연 최고야. 전설이야, 진짜로. 서울의 마지막 밤을 가장 달콤하게 마무리해준 한 입이었습니다. Son günümüz sokak lezzetlerini denemekle geçiyor ve alışverişle geçiyor. Son alışverişimizi yaptık, saat 11 oldu. Vallahi havaalanı biletini bile aldık. Yarın ayrılıyoruz. Diyorduk ki yani 5 gün çok fazla gelirse öyle diyorduk. Bence yetmedi bile. Yani daha da kalsak kalırdık. Gerçekten her şey ç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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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üzeldi. 마지막 날 아침 마트 라면 코너에서도 감탄은 계속됐습니다. 수십 종류의 라면 중에서 고르는데 포장지마다 돼지고기 포함 여부와 매운맛 단계가 고추 개수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슬람권 여행자들에게 할랄 여부는 식품 선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 마트는 이걸 포장지에 명확하게 표기해두고 있어 외국인도 쉽게 골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배려 하나가 여행자들에게 얼마나 큰 편안함을 주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르고 사는 거겠죠. 공항으로 가는 지하철 안 이 커플의 눈에 또 한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지하철이 꽉 찬 상황에서도 분홍색 임산부 전용석에 아무도 앉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빈자리인데도 눈치 보며 안 앉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자리는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듯 자연스럽게 지나치는 사람들. 두 사람은 이 장면 하나로 한국 시민의식의 수준을 온몸으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Böyle hamileler için pembe koltuk bulunuyor. Buraya sadece hamileler oturuyor. O yüzden şu an metro tıklım tıklım ama bir Allah'ın kulu gelip buraya oturmuyor. Yani hamile yoksa oturmuyor. Yaşlılar için de aynı şekilde böyle koltuklar var.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는 텍스 리펀드 기계 앞에 섰는데 여권 스캔과 바코드 인식만으로 환급액이 자동 계산됐고 일본 엔화로 받고 싶다고 하자 직원이 바로 처리해줬습니다. 원화, 달러, 엔화 모두 선택 가능한 시스템. 이 커플은 공항 서비스 하나로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제이넵이 카메라를 향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5일이면 너무 길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와보니 부족했어. 더 있을 수 있었으면 있었을 거야. 경복궁, 종묘, 스타필드 도서관, 성수, 명동 5박 6일 동안 이걸 다 돌았는데도 못 간 곳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에 서울이 남아 있었다고요. 댓글로 이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오늘 한국 톡톡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진심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